마침 푸시케는 잠들어 있었는데 잠든 그 얼굴에 에로스도 반할 만큼 푸시케는 정말 예뻤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이라 할 수 없이 쓴 물을 푸시케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화살로 푸시케의 몸을 찔렀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에로스의 몸도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그 순간 에로스는 마음이 달라져 푸시케의 머리에 단물을 뿌리고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몇 년 전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 에로스와 푸시케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듯이 아름다운 사람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을 흔들어 내 속에서 그 또는 그녀를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욕구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나의 기억 속에 간직된 상태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나의 표상에 맞는 사람이 마침 나타나거나 혹은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나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사랑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각기 어떤 아름다움을 기억 속에 간직한 채 어떤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요?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3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인 푸시케가 가장 예뻤다. 얼마나 예쁜지 다른 나라에서까지 얼굴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였다. 아프로디테님보다 더 예쁘지는 않지? 아니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님보다도 더 예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아프로디테는 기분이 나빴다. 나보다 더 예쁘다고? 두고 보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불러 말했다. 얘야, 푸시케를 혼내주거라. 내가 그 애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단다. 장난꾸러기 에로스는 계획을 꾸몄다. 아프로디테의 꽃밭에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는데 에로스는 그 물을 2개의 병에 각각 담아 그날 밤 세상으로 내려갔다. 마침 푸시케는 잠들어 있었는데 잠든 그 얼굴에 에로스도 반할 만큼 푸시케는 정말 예뻤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이라 할 수 없이 쓴물을 푸시케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화살로 푸시케의 몸을 찔렀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에로스의 몸도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그 순간 에로스는 마음이 달라져 푸시케의 머리에 단물을 뿌리고 돌아갔다. 잠에서 깨어난 푸시케는 에로스가 떨어뜨린 쓴물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돌덩어리처럼 차가운 얼굴로 변했다. 푸시케의 변한 모습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던 모든 남자가 떠나갔다. 언니들은 씩씩한 왕자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데 푸시케는 혼자 쓸쓸히 지냈다. 할 수 없이 왕과 왕비는 아폴론을 찾아가 의논을 했다. 아폴론이 대답해 주었다. 푸시케의 남편 델리는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신도 인간도 아닌 괴물이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는 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푸시케는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했다. 너무 슬퍼 마세요. 괴물과 결혼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면 따르겠어요. 저를 그 산으로 데려가 주세요. 왕과 왕비가 말렸으나 푸시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왕과 왕비, 신하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 드디어 괴물이 사는 궁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푸시케가 혼자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하는 수 없이 모두 울며 돌아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간 푸시케는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궁전 안은 마치 신의 왕궁처럼 으리으리하고 값진 물건들로 그득했으며 모든 장식품도 아름다웠고 아주 깨끗했다. 푸시케가 정신없이 궁전을 살피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궁전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신하이니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바람에 푸시케는 기절할 듯 놀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혼자서 궁전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푸시케가 목욕을 하면 어느새 깨끗한 수건이 놓여 있고 식사 때가 되면 항상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갖추어진 궁전이었다. 또 원하는 것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푸시케는 자기와 결혼한 괴물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나는 이 궁전이 좋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푸시케가 이렇게 물으면 역시 목소리만 들렸다. 아무 염려 말고 지내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그리고 나는 이 넓은 궁전에 혼자만 있어 너무 심심해요. 부모님과 언니들이 보고 싶어요. 그럼 언니들을 초대하시오. 그 말을 들은 푸시케가 말했다. 우리 언니들을 모셔오너라. 말이 끝나자마자 두 언니가 궁전에 나타났다. 오랜만에 만난 새 공주는 너무 반가워 서로 껴안고 울었다. 새 공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하들의 시중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궁전 안을 구경하며 재미있게 보냈다. 그런데 궁전을 구경한 언니들은 처음엔 마냥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심이 생겼다. 푸시케, 너의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니? 아주 착하고 씩씩한 분이야. 항상 사냥을 해. 오늘도 사냥하러 나갔어. 푸시케,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정말 괴물이니? 언니들이 자꾸 묻자 푸시케는 할 수 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말았다. 푸시케, 그 괴물은 너를 살찌게 한 다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오늘 밤에 촛불과 칼을 들고 궁안을 살펴봐. 분명히 있을 거야. 만약 괴물이면 칼로 당장 죽여. 그러지 않으면 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니들이 돌아간 다음 푸시케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 사방이 깜깜해지자 촛불과 칼을 들고 궁전을 구석구석 다니며 살폈다. 푸시케는 드디어 잠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촛불로 살펴보니 남편은 무서운 괴물이기는커녕 잘생긴 신이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만 천둥이 신의 얼굴에 떨어졌다. 잠자던 신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그 신은 바로 에로스였다. 에로스는 원망스러운 얼굴로 푸시케를 쳐다보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말했다. 어리석은 푸시케, 언니들한테 가거라. 너와는 영원히 이별이다. 진실한 사랑을 의심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푸시케의 이야기를 들은 두 언니는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잘 됐어. 내가 에로스님의 아내가 되어야지. 두 언니는 푸시케 몰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에로스에게 보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슬프게 지냈다.
그러다 어느 산에 있는 신전을 발견했다. 저 신전에 에로스님이 계실지도 몰라. 꼭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지. 신전 안에는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연장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푸시케는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를 했다. 그 신전은 땅의 여신 데메테르의 것이었다. 그는 푸시케의 착한 행동에 감탄했다. 착한 아가씨로구나. 네 남편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있으니 그 신한테 가서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거라. 아프로디테가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끝까지 참고 일하면 에로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좋아. 그 대신 해가 지기 전까지 밀, 보리, 수수, 콩 등을 각각 따로 골라 담아라.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온갖 잡곡이 섞인 큰 통을 내놓고는 사라졌다. 푸시케는 콩은 콩대로 밀은 밀대로 골라내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울었다. 이 모습을 본 에로스는 개미들을 불러 잡곡을 골라내도록 했다. 수많은 개미가 순식간에 일을 마쳤다. 저녁에 나타난 아프로디테는 에로스가 도와준 것을 알고는 화를 냈다. 다음 날에도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일을 주었다. 푸시케, 저 강가에 가면 황금털을 가진 양들이 있어. 가서 그 황금털을 깎아 오너라. 푸시케가 강가로 가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저 양들은 무서운 뿔과 이빨이 있어서 당신을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 강물의 요정들이 자장가를 불러 양들을 재울 때 털을 깎으세요. 푸시케는 강의 신과 요정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황금털을 깎아서 아프로디테에게 가져갔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또 명령을 내렸다. 저승의 왕비한테 가서 아름다워지는 화장품을 얻어오너라. 푸시케는 저승에 가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탑 위로 올라갔다.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가씨,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승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탑에서 나는 목소리는 죽지 않고 저승에 가는 방법, 위험한 곳을 잘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가 주는 화장품을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푸시케는 목소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여 무사히 저승에 도착해 화장품 상자를 받았다. 저승에서 나온 푸시케는 탑의 목소리의 당부를 알면서도 예뻐진다는 화장품이 너무 궁금해서 상자를 열었다. 순간 상자에서 나온 저승의 잠이 푸시케를 깊이 잠들게 했다. 한편 에로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푸시케가 돌아오지 않자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푸시케를 찾았다. 그러다 마침내 쓰러져 잠든 푸시케를 발견했다. 에로스는 푸시케의 몸에 붙어있는 잠을 다시 상자 안에 집어넣고는 푸시케를 깨웠다. 푸시케, 어서 이 상자를 어머니께 갖다 드려요. 나는 제우스께 다녀오리다. 푸시케가 아포로디테에게 간 사이 에로스는 제우스에게 날아갔다. 제발 어머니의 화를 풀어주시고 푸시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우스는 아포로디테를 불러서 푸시케와 에로스의 결혼을 허락해 주라고 하고 푸시케에게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주었다. 푸시케, 너도 이 약을 먹으면 우리처럼 신이 된다. 신이 되어 에로스와 행복하게 살거라. 마침내 푸시케는 에로스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 에로스 부부는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다.